이날은 김치찜을 먹기 위해서 한인마트에서 김치를 사왔습니다. 돼지김치찜을 먹으려고 이온에서 20% 세일하는 돼지고기를 2팩 사왔었어요. 익은 김치를 열심히 썰어서 돼지고기를 넣고 잘 끓여주었습니다. 익지 않은 생김치는 전에 먹었었던 종갓집 김치통을 닦아가지고 옮겨놨어요. 물론 김치 잘 잘라서 넣었습니다. 제가 넣은 건 그래도 조금 큰 조각으로 잘라서 넣은 거고요. 일본에서 흔히 파는 김치는 정말 다 젖어 있다고 할 정도로 분식집 가면 나오는 아주 조그만한 김치처럼 나옵니다. 그게 너무 감질맛나요. 동치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 위에 있는 상처 같은 것만 좀 도려내고 그 무청 아래에 있는 지저분한 부분만 칼로 조금 도려냈어요. 동치미에 들어갈 배추도 씻어줍니다. 갑자기 동치미를 왜 만드나 싶으시죠? 김치만으로는 만족을 못하는 한국인의 얼이 있습니다. 자, 이제 소금물을 만들어줍니다. 이래도 되나 싶게 소금을 부어줍니다. 짠 게 정상이에요. 많이 짜야 돼요. 안 그러면 안 절여져요. 동치미에 넣을 배추를 잘라줍니다. 원하는 크기로 자르면 돼요. 마찬가지로 무도 잘라줍니다. 저 근데 저렇게 무를 썰 때마다 하는 생각인데 엄마나 할머니가 겨울에는 무가 달다 그러면서 그냥 드셨거든요. 아우, 난 도저히 모르겠어. 때깔이 잘 안 나오지만 오늘 저녁은 김치 돼지고기 찜입니다. 돼지고기 김치찜이라고 하겠구나, 보통은. 내가 지금 참마김밥, 참마라고 하는 게 맞나? 여튼 김밥도 아니지, 김치. 이거 서비스로 받은 거 먹어보면서 생각한 건데 떠올랐는데 일본에서 김치라고 하는 것들의 그 이질감이 뭔지 깨달았어. 김치 양념이 아니야. 겉절이 양념 같아. 그래서 좀 더 달고 뭔가 이렇게 단기간에 빨리 먹어야 되는 것 같은 맛? 아, 근데 얘는 말아서 빨리 물러지니까 그렇게 양념을 한 걸 수도 있겠는데 이걸 먹을 때도 그 산 김치, 그 배추김치에서 나는 맛이 살짝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흉내만 낸 것 같은 그런 맛? 그게 문제인 걸까? 다시 동치미로 돌아와서 이제 국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물을 만드는 데는 저 설탕도 들어갈 거지만 우선은 그 채소를 절여서 나온 물, 배추를 절이기 위해 만들었던 소금물이랑 무를 절이면서 나온 물들을 합칠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갈아 만든 배랑 설탕을 넣고 나중에 저는 사이다도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다음에 이제 국물을 건더기 위로 부어줄 겁니다. 보시다시피 건더기가 좀 많아서 통으로 옮긴 다음에 그 위에 국물을 부어줄 거예요. 일본에서는 구하기 힘든 재료들이 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청양고추라든지 뭐 그런 것들. 저는 제가 마트를 갈 때마다 매운 고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하지를 못했고 한인마트 찾아보면 사실 재료는 뭐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가능한 있는 거 내에서 하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끝을 냈습니다. 맛은 뭐 알고 있는 동치미 맛이랑 흡사하고 첫 번째로 만든 거다 보니까 좀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 제가 몇 년째 와보고 싶었던 바리스타트 커피입니다. 여기는 우유를 고를 수 있다 그러거든요. 빨리 주문을 해보고 나올게요. 집에는 사실 아까 도착을 했고요. 지금은 저녁으로 먹을 김치찜에 물을 부어가지고 오늘은 두부 넣어서 찌개처럼 먹고 싶어가지고 더 넣고 코인 육수도 하나 더 넣고 신맛이 약간 부족해서 감칠맛이랑 멸치액젓 약간이랑 식초도 살짝 넣었어요. 그랬더니 약간 김치찌개 맛이 나네요. 역시 근데 김치가 조금 그 산김치여갖고 집에서 나는 그런 맛있는 김치찌개 맛은 아니긴 한데 어쩌겠어. 난 산김치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오늘은 계란 후라이도 같이 먹을 거예요. 이걸 위해 계란을 사왔지. 오늘의 저녁
달걀 후라이가 왜 이렇게 창백해 보이냐? 잘 먹겠습니다. 감자도 있는 걸 전부 씻어놨고, 요 그냥 오늘 껍질 안 벗길 건데 이런 좀 짙은 자국 이런 애들 여기만 살짝 벗겨낼게요. 재래된장 2숟갈 그리고 고추장 1숟갈 넣어놨고요. 이것을 참기름으로 먼저 살짝 볶아줄 겁니다. 그리고 이 참기름 진짜 최고. 여기 같은데 들기름도 진짜 맛있어요.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는데 일단 원래 고추한 거야. 내가 아직 오늘 저녁 맛있겠어. 김치랑 먹을 거지롱. 잘 먹겠습니다. 이날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셨어요. 저 그라인더는 칼디에서 3,000엔대에 구매한 그라인더고 가족들이 저 보러 일본 왔을 때 그때 사주셨습니다. 원두도 마찬가지로 칼디에서 구매한 건데 원두줄 중에 1위한 원두로 구매를 해봤어요. 고소하고 향도 좋고 약간 초콜릿스러운 냄새랑 산미는 또 낮아서 한국인 입맛에 전반적으로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저렇게 열심히 가는 것 뿐인데 저 그라인더 생각보다 잘 갈리기 때문에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갈아놓은 원두가루를 뜨거운 물로 불려주고 몇 번 부어주다 보면 커피가 저렇게 추출이 됩니다. 원래는 그 전기포트 말고 드립용 포트로 물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일단은 저걸 쓰고 있었어요. 멍하게 있다 보면 커피가 점점 추출이 되는데 한국에 있을 때도 종종 커피를 내려 마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되게 즐거웠고 힐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친구가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봐서 진짜 라면밖에 생각 안 나가지고 라면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만큼이나 보내줬어요. 눈물 날 것 같아. 고마워. 이거 봐. 진짜 고마워. 오늘 저녁은 평양냉면. 홋카이도에서 대체 어떻게 평양냉면을 만드느냐? 저는 일단 동치미를 담갔고 그게 완전히 제 맘에 드는 맛은 아니지만 얼추 동치미의 맛이 나긴 하기 때문에 그것을 냉면 육수로 쓸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게 어제 닭육수를 끓여놨는데 솔직히 뼈가 있으면 훨씬 맛이 잘 우러나겠지만 뼈가 있는 그 닭 한 그 마리를 팔진 않더라고요. 저희 집 마트가, 저희 집 근처 마트가. 그래서 닭다리살 하나랑 닭 가슴살 하나 그리고 치킨 스톡 2스푼 넣어가지고 한 2시간 끓였거든요. 그랬더니 제법 엄청난 육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치미랑 섞어서 맛을 살짝 가미해가지고 짠 정도랑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맛을 보면서 약간 간을 가감하겠습니다. 평양냉면이니까 맛을 엄청 세게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그 감칠맛 정도는 내야 되니까 혹시 몰라서 간장이랑 그리고 넣어 먹을 식초 저쪽에 생강이 아니라 겨자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닭육수를 좀 섞어줄게요. 물이 끓는 동안 냉면용 가니쉬를 만들어줍니다. 저 무는 다 썰어가지고 설탕이랑 고추장 참기름에 묻혀서 같이 먹었어요. 냉면 먹을 때 식감을 위해 동치미 속에 있는 배추도 잘랐습니다. 그럼 찢어지거든요, 별대로. 좀 찢어서 올릴게요.
저 영상에서 제가 쭈잘쭈잘 말을 하는데요. 결국은 그 얘기예요. 닭육수 냉면이 근본이 없진 않다. 원래 냉면은 뻥 육수로 만드는 게 일반적이었고 그렇다면 닭육수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식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 백석의 국수라는 시에서도 그 흡사한 얘기가 나와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입니다. 세팅을 좀 해봅시다. 완성. 겨자는 먹어야지. 식초는 안 쳐도 될 것 같은데 아닐까? 아닌가? 식초는 안 쳐도 될 것 같은데 겨자는 조금 치게요. 잘 먹겠습니다.